지금 병원 점심시간인데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대생인데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미용지피의 월급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난 다음 순간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어쨌든 뭔가 비교를 하게 된 거겠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수치를 들으면서 더 와닿으면서 그게 더 심적으로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비교를 안 할까요, 여러분? 개원한 원장님들은 과연 어떨까요? 저도 늘 비교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한 지가 2년 반 정도 됐으니까 사실 먼저 개원하신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고 비슷하게 개원하신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보다 더 나중에 시기에 개원한 원장님들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병원들이 뭐 내부 사정이야 다 뜯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다마는 외적으로는 얼추 보이잖아요. 병원이 어떻게 돼가는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러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르게 성장해나가는 원장님들의 병원도 있고 그냥 잘 유지하면서 하고 계신 것 같은 원장님도 있고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의 소식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바깥으로 크게 티가 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도 늘 비교를 합니다. 저희 병원의 과거 수치와 현재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다른 병원들이 뭐 크게 확장을 한다고 들었을 때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 지점을 낸다고 들었을 때 아니면은 뭐 저보다 이제 개원 시기가 더 뒤쪽의 시기에 시작한 후배님이 병원인데 정말 잘 돼가지고 크게 또 확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런 것들에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전엔 그런 것들이 좀 심한 스트레스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원했다는 원장님의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관을 막 엄청 많이 늘리고 폭풍 성장 중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병원은 아직 외국인 병원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잘하고 있는 건가?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급함도 들고 그랬었죠. 뭔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생기면 남는 자본을 어딘가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 며칠 상간에 코인이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정확히 본 거는 아니지만 또 막 엄청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뭐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미국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교가 될 수 있고 가슴 아플 수가 있죠. 근데 비교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 것인가? 이렇게 과한 비교를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사람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비교도 하지 않고 사람이 뭐 마치 자연으로 들어간 도인처럼 그런 것에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테두리 안에는 뭐 돈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집값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력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정해진 테두리들이 다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판가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데 구조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걸로부터 다 아예 자유로워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 적정한 선이 과연 어디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건너가는 자. 제가 좋아하는 개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독서 모임이 그 독서 모임 책들을 맨날 스토리에 찍어 올리시는데 거기서 저는 어떤 책을 읽을지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한 분이 읽으시길래 나와 있는 걸 보고 읽어봤는데 정말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불교의 반야심경 해석해서 요약해 주신 책인데 사실 좀 철학적이긴 책이긴 해서 나 다 요약할 필요도 없고 그러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중에서 좀 일부 핵심적인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들어보자면 본인만의 고삐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만의 고삐,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고삐.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고 그 책에서는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본인의 고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고삐는 되게 쉽게 흡수를 한대요. 사회의 고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고삐가 뭐가 있죠? 고등학교 때는 학력이라는 고삐가 있죠. 의대를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그런 학력이라는 고삐가 있고 뭐 학점, 대학교에 가서는 학점이라는 고삐에서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눈에 보이는 사회와 타인들이 다 공유하는 고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되게 쉽게 받아들인다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고삐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지적으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카메라를 봐야만 알 수 있고 제가 제 생긴 모습은 사실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아려면 이 세상이라는 거울에 경험이라는 거울에 본인을 던져보고 그에 따라서 오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 일의 결과
등을 통해서 본인을 스스로 알아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본인을 알아간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수고가 드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고삐가 뭔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드물고, 대다수는 이제 사회의 고삐를 본인의 고삐와 구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동일시하고 거기에 맞서서 살아가다 보면은 본인이 뭔가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그것을 벗어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되게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교,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매출,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학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당연히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이 그것과 별개로 잘 확립되었을 때는 그런 고삐들을 이제 참고만 하되 거기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비교는 하지 않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참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개의 고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재미나게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 나가고 개발해 나간 것이 저의 첫 번째 고삐고요. 두 번째 고삐는 뷰티 인플루언서로서의 고삐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고 또 다른 구독자 9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도 어쨌든 이런 관종이나 인플루언서로서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 병원에서 시술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제가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뷰티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고삐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탈공장형 병원.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과 이제 차별화되는 것, 그리고 제가 공직으로서 일을 하면서 미용실에서 느꼈던 것이, 이 공장형 병원의 서비스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거기서 뭔가 더 나은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병원을 세우면서 그런 서비스를 그 정신위에서 디벨롭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세 번째로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취미이긴 합니다. 저는 지금 산악 오토바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취미가 고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살아가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취미생활이라는 게 저한테 정말 큰 에너지와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산악 오토바이를 정말 더 숙련되게 타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빠른 말의 속도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완벽히 단단하게 생성된 저만의 고삐라고는 100%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저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33, 4년간 살아오면서 개원을 하고 나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해보고 나면서 형성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기반에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확실히 비교를 덜 하게 되고 또 저만의 단단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오고 소위 말하는 그런 대형 공장형 병원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고 했었을 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기회를 이제 잡아 나가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조급하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그런 외국인 환자를 받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고삐, 탈공장형 병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셔와야만 내 고삐에 맞고 그것이 맞을 때 내가 더 기반 있게 장기 지속 가능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병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비교도 하고 불안도 하고 초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제 행동이 좀 그릇된 방향으로 빗나갈 정도만큼 저를 흔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질수록 약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쨌거나 그런 부정적인 기운에 본인이 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삶의 질도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기인가 어딘가 하면은, 저는 옛날에는 젊을수록 그게 좋지 않은가 싶었었거든요. 10대 때는 어쨌든 어리고 20대 30대 때는 가장 신체가 빛나고 왕성하고 뭔가 이성들한테 매력 어필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젊음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해보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단단해진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20대 때는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은 그런 빛나는 젊음이라고 표현되는 20대가 저한테는 더 불안정한 시기였고 삶의 질이 더 낮고 자존감이 더 낮고 사람들과 더 비교를 많이 하는 시기였던 것 같지, 오히려 나이가 더 들고 지금 카메라를 켜서 옛날의 영상이랑 비교해보면 저는 막 눈밑주름도 늘고 좀 더 늙어 보이는 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면의 단단해져감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돌려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고삐가 확실해지면서 사람이 좀
좀 더 단단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몇 가지의 책을 읽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가상화폐 자산이 우상향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폭락장이 왔어도 당연히 기분이야 뭐 좋진 않죠, 사람이니까. 근데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마음에서 꾸준히 더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떨어지더라도 뭐 전혀 멘탈적으로 흔들릴 것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금이 엄청 오른다더라, 삼성전자가 엄청 오른다더라,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되면은 막 이래저래 우왕좌왕하다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기준은 기준대로 안 잡히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고삐라는 용어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본인만의 고삐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고삐나 기준은 그럼 어떻게 다루면 과연 될까요? 당연히 저도 뭐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인만의 고삐가 있다고 해도 월급이나 학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 약간은 질투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약간의 열등의식을 가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회 테두리 자체가 형식이지 목적이나 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도 돈 엄청 많이 벌 거야 하고 뭐 도박을 한다던가 뭐 사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레버리지를 왕창 써서 몰빵 주식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될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 기준에서 통용되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어떤 그런 걸 달성했었을 때 갖고 오는 질투나 열등의식을 이용해서 그런 본인만의 고삐를 좀 더 잘 갈고 닦아서 나도 그 사람이 이룬 것만큼의 어떤 부라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저는 건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기준에서 통용되는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극도 받되, 그것을 나도 거기까지 따라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만의 고삐를 사용해서 거기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비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소식이라던가 배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고치게 되는 저의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배 아프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하겠죠. 조금은 하겠지만 그게 되게 건강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20대 때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 있는데 본인은 수련을 받을 거야. 수련을 받을 건데 다른 미용지피들이 수련도 안 받고 돈을 되게 빠르게 많이 버네? 라는 거 보면은 본인만의 고삐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그게 되게 배 아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이 전공 과목을 좋아하고 이 과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고, 그런 정확한 단단한 기준점이 있으면은 남들이 뭘 해서 얼마를 벌고 하든 간에 당연히 참고는 하고 약간의 질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본인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본인과 맞지 않은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되게 길었는데 저는 지금 다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만의 고삐를 만드는데 이 고삐라는 형식이나 컨셉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물들은 다 본인이 채워야 되는 거죠. 저희 고삐가 뭐 여드름 흉터, 뭐 탈공장형병원, 하나 오토바이 잘 타는 거, 뷰티 인플루언서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삐라는 형식을 빌리되 본인만의 내용물을 잘 채울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면은 되게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비교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